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양 장터의 가장 구석진 자리, 볕도 잘 들지 않는 후미진 담벼락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돗자리를 파는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덕팔. 70하고도 5을 넘긴 나이였지요. 사람들은 그저 그를 돗자리 영감이라 불렀고, 그가 하루 종일 짚을 꼬아 만든 돗자리가 팔리든 말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에잉, 오늘은 공쳤구먼. 막걸리 값도 못 벌었으니 원? 덕팔이 쯧쯧 혀를 차며 주섬주섬 자리를 정리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저만치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건들거리는 한 무리의 사내들이 나타났습니다. 요즘 장터의 골칫거리인 신흥 왈패 조직, 흑사파의 졸개들이었습니다. 어이, 영감, 오늘도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네. 자리세는 준비됐소? 덕팔은 짐짓 못 들은 척 구분 등을 더 웅크리며 돗자리를 말았습니다. 귀가 먹었나, 이 늙은이가. 개코가 덕팔의 앞에 놓인 돗자리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덕팔의 손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굵은 핏줄이 솟아오른 투박한 손등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숙이며 비굴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젊은 양반들이 왜 이러나. 오늘은 마수거리도 못했어. 내일 주겠네. 내일, 이 영감이 노망이 났나. 저번에도 내일이라며. 개코는 낄낄거리며 덕팔이 생명줄처럼 여기던 박달나무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따위 지팡이가 뭐가 필요해? 기어다니면 되지. 우직근. 개코가 무릎으로 지팡이를 꺾어버렸습니다. 두 동강 난 지팡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50년 전 스승에게 하산할 때 받은 유일한 유산이었지요. 주변 상인들이 안타까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흑사파의 행패가 워낙 극악무도했기 때문입니다. 왈패들은 덕팔의 돗자리에 가래침을 퇴, 뱉고는 낄낄대며 사라졌습니다. 재수 없는 늙은이. 내일도 돈 없으면 그땐 돗자리가 아니라 영감 허리를 꺾어 놓을 줄 알아. 멀어지는 왈패들의 등 뒤로 덕팔은 아무 말 없이 부러진 지팡이 조각을 주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늘도 참았습니다. 참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이었으니까요. 해가 지고 장터가 파할 무렵 덕팔은 부러진 지팡이를 품에 안고 절뚝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집은 성벽 아래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낡은 지푸라기 냄새가 섞여 있었지요. 덕팔은 윗목에 놓인 물동이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찬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며 끓어오르던 속을 잠시나마 식혀주었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켜고 자리에 앉아 수시는 어깨와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이놈의 몸뚱어리도 이제 다 됐구먼. 그는 습관처럼 중얼거렸지만 사실 그의 몸은 여느 70 노인과는 달랐습니다. 비록 가죽은 쭈글쭈글해졌지만 그 아래 감춰진 근육은 여전히 쇠밧줄처럼 단단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는 위솥을 벗어 던졌습니다. 등판에는 호랑이 발톱에 긁힌 듯한 거대한 흉터들이 이리저리 얽혀 있었는데 그것은 늙은이의 주름이 아니라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얻은 영광의 상처들이었습니다. 덕팔은 방 한 구석 먼지 쌓인 궤짝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세기발에 누렇게 변한 무명천 뭉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씨름꾼들이 매는 삿바였습니다. 50년 전 조선 팔도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철권 마덕팔. 그는 전국 씨름판을 휩쓸었고 미쳐 날뛰는 황소를 맨손으로 뿔을 잡아 땅에 매다 꽂았으며 도적대 30명이 덤벼도 눈 하나 깜짝 않고 모조리 때려 눕혔던 전설의 장사였습니다. 그의 주먹 한 방이면 바위가 깨지고 발구르기 한 번이면 땅이 울린다고 했지요. 하지만 그 힘이 화근이었습니다. 젊은 혈기에 취해 힘자랑을 하다가 실수로 사람을 상하게 했고 그 보복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잃었습니다. 불타는 집 앞에서 아내의 시신을 안고 오열하던 그날, 덕팔은 자신의 두 주먹을 바위에 내려치며 피해 맹세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 저주받은 힘을 쓰지 않으리라. 평생을 죽은 듯이 힘없는 늙은이로 속죄하며 살리라. 그 후로 그는 이름을 숨기고 장터의 돗자리 장수가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도 못 드는 척,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척 연기하며 살아온 세월이 어언 30년이었습니다. 덕팔은 부러진 지팡이를 어루만지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잘 참았다. 저까진 놈들 손가락 하나면 부러뜨릴 수 있지만 그러면 또 피를 보게 될 게야. 참아야지. 참아야 하고 말고. 다음 날 점심때가 지날 무렵이었습니다. 덕팔은 새 지팡이 대신 구해온 몽당 빗자루를 지팡이 삼아 짚고 장터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국밥집 골목에서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덕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평소 그를 따르던 꼬마 칠성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10살 빼기 고아로 국밥집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덕팔에게는 유일한 말동무이자 친손자 같은 녀석이었지요. 덕팔이 절뚝거리며 달려가 보니 국밥집 앞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덕팔을 괴롭혔던 흑사파 놈들이 이번에는 국밥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솥단지는 엎어져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흥건했고 깨진 뚝배기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할망구가 말이 많네. 자릿세를 올렸으면 군말 없이 내야 할 거 아냐? 개코가 국밥집 주인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할머니는 힘없이 나동그라지며 깨진 뚝배기 조각에 손을 베어 피를 흘렸습니다. 할머니. 칠성이 울며불며 달려가 할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도끼 서린 눈으로 왈패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나쁜 놈들, 우리 할머니 괴롭히지 마. 저리 가란 말이야. 칠성은 작은 주먹을 휘두르며 왈패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 거친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이 조그만 새끼가 어디서? 왈패 하나가 칠성의 뒷덜미를 잡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칠성은 흙바닥을 구르며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대들었습니다. 그때 덕팔이 인파를 해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보게들 너무하는 거 아니오. 어린애와 노인네한테 이게 무슨 행패인가. 개코가 덕팔을 알아보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오호, 어제 그 돗자리 영감 아니신가? 지팡이도 부러졌는데 용케 기어왔네? 영감도 국밥 한 그릇 얻어먹으러 왔수? 바닥에 쏟아진 거나 핥아드시지, 그래. 왈패들이 낄낄거리며 비웃었습니다. 칠성은 덕팔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저놈들이 우리 할머니를 때려요. 가게를 다 부셨어요. 할아버지 옛날에 힘셌다면서요. 천하장사였다면서요. 제발 저놈들 좀 혼내주세요. 칠성은 덕팔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이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보자 덕팔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팔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흐릿하던 눈동자에 서늘한 정광이 스쳤지요. 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려던 찰나 머릿속에서 죽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제발 힘쓰지 말아요. 우리처럼 힘없는 사람들은 그저 죽은 듯이 살아야 해요. 불타는 집, 피를 흘리며 죽어가던 아내의 마지막 유언이 덕팔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힘을 쓴다면 당장은 통쾌할지 몰라도 그 뒤에 닥쳐올 보복은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은 늙어 언제 죽어도 그만이지만 어린 칠성과 국밥집 할머니는 어찌 되겠습니까? 저 독사 같은 놈들은 반드시 더 큰 무리를 이끌고 와서 이들을 해코지할 것입니다. 덕팔은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풀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의 어깨를 잡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칠성가, 그만해라. 우리가 참아야 한다. 늙고 힘없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냥 필자. 덕팔은 굽은 허리를 더욱 숙이며 개코 앞에 섰습니다. 젊은 양반들, 내가 대신 사과하겠네.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 그러니 부디 노여움을 풀고 돌아가 주게. 자리세는 내가 돗자리를 더 많이 팔아서라도 보태줄 테니. 칠성은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덕팔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웅이었던 할아버지가 저런 비굴한 모습을 보이다니. 할아버지, 왜 그래요? 힘세다면서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겁쟁이. 할아버지는 겁쟁이야. 칠성은 실망감에 덕팔을 밀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덕팔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저 원망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는 것이 왈패들의 주먹보다 더 아팠습니다. 개코는 덕팔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툭 밀며 조롱했습니다. 그렇지. 늙은이가 눈치는 있네. 진작 그럴 것이지. 야, 가자. 술맛 떨어졌다. 왈패들은 국밥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덕팔은 멍하니 서 있다가 쓰러진 할머니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덕팔의 손길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덕팔은 차마 아이를 따라 들어가지 못하고 깨진 뚝배기 조각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이 사무치게 싫은 날이었습니다.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는 옛말이 오늘따라 비겁한 변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왈패들의 탐욕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흑사파의 두목인 독사가 직접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뱀눈을 가진 잔혹한 사내. 독사는 이 장터의 상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국밥집 자리가 목이 좋다며 아예 가게를 빼앗아 투기장 입구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할망구, 여기다 도장 찍어. 가게 넘기고 시골 가서 농사나 지으라고. 헐값이나마 쳐줄 때 고맙게 받고. 독사가 들이민 것은 가게 양도 각서였습니다. 할머니는 결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 가게는 내 목숨이야. 죽어도 못 줘. 독사가 눈짓하자 부하들이 가게 집기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부엌에 있던 칠성이 달려나와 독사의 팔을 꽉 깨물었습니다. 악! 이 조그만 새끼가! 독사는 비명을 지르며 칠성을 떼어냈습니다. 그의 팔뚝에 선명한 이빨 자국이 났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독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감히 내 몸에 상처를 내? 이따위 꼬맹이 하나 교육 못 시키다니. 독사는 칠성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렸습니다. 좋아. 가게 문서는 나중에 받도록 하고 오늘은 이놈을 데려가야겠다. 내 팔을 물어뜯은 대가로 말이야. 할머니가 칠성을 붙잡으려 했지만 부하들에게 밀쳐져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독사는 칠성을 쌀자루에 담아 짐짝처럼 둘러맸습니다. 이놈은 우리 객주로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버리든 투기장 미끼로 쓰든 해야겠다. 살고 싶으면 문서를 가지고 내 소굴로 찾아오라고 해. 독사와 왈패들은 칠성을 납치하여 그들의 소굴인 장터 뒤편에 낡은 창고, 불법 투기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자루 속에서 칠성의 비명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할아버지, 덕팔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그 시각 덕팔은 자신의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이웃 상인 김서방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습니다. 칠성이가 흑사파 놈들한테 잡혀갔어요. 뭐라고? 덕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서방이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동안 덕팔의 얼굴은 무섭게 굳어갔습니다. 칠성을 납치해 노예로 팔거나 죽이겠다고 했다는 말에 덕팔의 머릿속에서 50년간 지켜왔던 이성의 끈이 투둑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는 것이 답이 아니었다. 짐승에게는 짐승의 법으로 다스려야 했다. 덕팔은 천천히 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괴짝 위에 걸려있던 낡은 삿발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30년 만에 만져보는 거친 무명천의 감촉. 그는 우통을 벗어 던졌습니다. 쭈글쭈글하던 노인의 등 근육이 기이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덕팔은 삿발을 허리에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으드득! 그가 굽어있던 허리를 펴자 척추뼈가 맞춰지는 소리가 마치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처럼 방안을 울렸습니다. 굽은 등에 가려져 있던 그의 진짜 키가 드러났습니다. 핏줄이 툭툭 붉어진 팔뚝은 70 노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창고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맷돌 손잡이로 쓰던 어른 팔뚝만한 쇠몽둥이가 먼지 구덩이 속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보통 장정 2명이 낑낑대며 들어야 할 무게였습니다. 덕팔은 한 손으로 쇠몽둥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썩은 수수깡을 집어 들듯 가볍게 허공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웅! 합! 몽둥이가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묵직했습니다. 기다려라. 칠성가. 하레비가 간다. 그는 맹세를 깼습니다. 오늘 장터의 흙바닥은 피로 물들 것입니다. 덕팔이 집을 나섰습니다. 지팡이 대신 거대한 쇠몽둥이를 질질 끌며 걷는 그의 뒷모습은 흡사 지옥에서 돌아온 염라대왕 같았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쇠몽둥이가 바닥을 긁으며 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장터 입구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쿵쿵 하며 땅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기이한 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덕팔의 모습을 보고 기겁하여 길을 텄습니다. 저게 누구야? 돗자리 영감 아니야? 세상에 저 쇠몽둥이를 한 손으로 들고 있어. 덕팔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흑사파의 소굴이 있는 장터 뒤편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그때 길목을 지키고 있던 흑사파의 조무래기 셋이 덕팔을 발견하고 낄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어이, 돗자리 영감.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죽고 싶어 환장했나? 한 놈이 덕팔의 앞을 가로막으며 쇠몽둥이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건 또 뭐야? 고물상에 팔려고 가져가나? 덕팔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과 마주친 조무래기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비켜라, 애송이들아. 목소리는 낮고 굵었습니다. 뭐라고? 이 늙은이가 돌았나?
조무래기가 주먹을 휘두르려던 찰나 덕팔의 왼손이 번개같이 뻗어나갔습니다. 그는 조무래기의 얼굴을 거대한 손바닥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악! 덕팔은 그대로 팔을 휘둘렀습니다. 성인 남자가 마치 지푸라기 인형처럼 허공으로 붕 떠오르더니 닭장 위로 처박혔습니다. 쿠당탕, 닭털이 눈처럼 날리는 가운데 남은 두 조무래기는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습니다. 덕팔은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쇠몽둥이 끄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흑사파에 소굴인 불법 투기장은 거대한 창고를 개조해 만든 곳이었습니다. 입구에는 거구라 불리는 문지기가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힘께나 쓴다는 씨름꾼 출신으로 흑사파 내에서도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다고 소문난 자였습니다. 덕팔이 쇠몽둥이를 끌고 나타나자 거구는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디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 했더니 돗자리 영감이구만. 여기가 어디라고 얼씬거려. 덕팔은 묵묵히 거구의 코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올려다봐야 할 만큼 거대한 덩치였지만 덕팔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비켜라. 내 손주 찾으러 왔다. 손주? 아, 그 꼬맹이. 지금쯤 두목님 술안주가 되고 있을 텐데 들어가고 싶으면 나부터 지나가 보시지. 물론 뼈가 으스러질 각오는 해야겠지만. 거구가 소트 뚜껑만 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윙 하고 날 정도로 위력적인 주먹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머리통이 박살날 위력이었지요. 하지만 덕팔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쇠몽둥이를 바닥에 쿵 내려놓고 빈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덕팔은 거구의 주먹을 한 손바닥으로 마치 날아오는 공을 잡듯 가볍게 받아냈습니다. 거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신의 전력을 다한 주먹이 고작 늙은이의 한 손에 막히다니. 이게 무슨... 거구가 손을 빼내려 했지만 덕팔의 소나귀는 쇠주물처럼 단단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힘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다. 덕팔은 잡은 주먹을 그대로 비틀며 거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어깨를 거구의 가슴팍에 밀어 넣었습니다. 으라차! 기합과 함께 덕팔이 몸을 튕기자 거구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덕팔은 그를 가볍게 던져버렸습니다. 거구는 입구의 나무문과 함께 날아가 박살이 났습니다. 쾅!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주변에서 구경하던 왈패들과 상인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70 노인이 거인을 한 손으로 던져버리는 광경. 그것은 현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덕팔은 바닥에 놓아둔 쇠몽둥이를 다시 집어들고 부서진 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투기장 안은 매캐한 담배 연기와 땀 냄새, 그리고 술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중앙에는 모래가 깔린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명의 왈패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상석에는 독사가 거만하게 앉아 닭다리를 뜯고 있었고 그 옆 기둥에는 칠성이 밧줄에 묶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얼굴은 멍이 들어 퉁퉁 부어 있었지요. 할아버지, 할머니, 시끄러워. 이 새끼 입에 재갈을 물려. 독사가 뼈다귀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요란한 소음과 함께 문짝이 날아와 경기장 한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어떤 놈이야? 독사와 왈패들이 일제히 입구를 쳐다보았습니다. 먼지 구름 속에서 덕팔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쇠몽둥이가 바닥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습니다. 칠성이 내놔라. 덕팔의 목소리가 투기장 천장을 울렸습니다. 칠성은 덕팔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독사는 덕팔을 알아보고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하! 돗자리 영감? 제 발로 죽으러 오셨구만. 문지기 놈은 뭘 하는 거야? 저런 늙은이 하나 못 맞고. 내 놈 문지기는 저 밖에서 낮잠 자고 있다. 덕팔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독사는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여전히 덕팔을 얕잡아 봤습니다. 여기는 자신의 구역이고 부하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으니까요. 재밌군. 노망난 늙은이가 손주 구하겠다고 영웅놀이라도 하러 왔나 본데. 여봐라. 저 영감탱이 뼈를 곱게 추려내서 개먹이로 줘라. 가죽은 벗겨서 돗자리나 짜고. 독사의 명령에 십수명의 왈패들이 무기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몽둥이, 쇠사슬, 녹슨 칼. 살벌한 무기들이 덕팔을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하지만 덕팔은 쇠몽둥이를 어깨에 툭 걸치며 씩 웃었습니다. 오냐, 덤벼라. 오늘이 내 놈들 제삿날인 줄 알아라. 죽여! 왈패들이 고함을 지르며 덕팔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무기가 날아들었습니다. 덕팔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든 놈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덕팔은 피하지 않고 어깨에 걸치고 있던 쇠몽둥이를 가볍게 휘둘렀습니다. 깡! 쇠와 쇠가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왈패의 파이프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날아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왈패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확! 덕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쇠몽둥이를 풍차처럼 휘두르며 왈패들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퍽! 억! 탕! 덕팔의 쇠몽둥이에 스치기만 해도 왈패들은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덕팔은 화려한 무술을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힘, 50년 내공이 담긴 단순하고 무식한 힘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칼을 든 놈이 덤벼들자 덕팔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놈의 멱살을 뒤로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쌀가마니를 던지듯 놈을 들어 올려 앞쪽에서 달려오던 다른 놈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받아라! 크크! 두 놈이 서로 부딪혀 나뒹굴었습니다. 덕팔은 한 손으로 왈패의 허리춤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요즘 것들은 하체가 부실해서 원. 이래서야 어디 힘쓰겠나. 그는 왈패를 벽을 향해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벽돌벽에 금이 가고 왈패가 기절해 떨어졌습니다. 일당백. 한 명의 노인이 수십 명의 젊은 왈패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성난 호랑이가 양떼를 유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투기장은 순식간에 왈패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덕팔은 순식간에 왈패들의 포위망을 뚫고 경기장 중앙으로 진격했습니다. 그의 앞을 막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감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몽둥이 한 방에 사람이 날아가는 것을 본 왈패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덕팔은 기둥에 묶인 칠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칠성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덕팔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그 허리 굽은 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꼿꼿하게 펴진 등, 터질 듯 팽팽한 팔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그것은 영웅의 모습이었습니다. 덕팔은 쇠몽둥이를 내려놓고 맨손으로 칠성을 묶은 굵은 밧줄을 잡았습니다.
뚝! 칼도 쓰지 않고 그저 양손으로 잡아당기자 밧줄이 끊어져 나갔습니다. 칠성이 바닥에 주저앉자 덕팔이 따뜻한 손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미안하다. 할애비가 늦게 와서. 칠성은 덕팔의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천하장사였어? 진짜였어? 그래, 내 말이 맞았다. 이 할애비가 왕년에는 힘 좀 썼단다. 덕팔은 칠성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씩 웃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수십 명의 왈패들이 쓰러져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자 상석에 앉아있던 독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계 부하들이 늙으니 한 명에게 추풍 낙엽처럼 쓸려나가는 꼴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영감탱이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다. 독사는 정면 승부로는 승산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비열한 수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의자 밑에 숨겨두었던 개조한 쇠뇌를 꺼내 들었습니다. 화살촉에는 푸른빛이 도는 독이 발라져 있었습니다. 덕팔이 칠성을 안고 등을 돌린 순간 독사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쇠뇌를 겨누었습니다. 이봐, 늙은이. 독사의 외침에 덕팔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독사는 쇠뇌 끝을 칠성의 머리통에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힘만 세다고 다가 아니야. 세상은 머리 좋은 놈이 이기는 법이지. 한 발자국만 더 움직이면 애새끼 머리에 구멍이 날 거다. 덕팔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비겁한 놈, 어린애를 인질로 삼다니. 시끄러워, 무기를 버리고 무릎 꿇어. 안 그러면 쏜다. 독사의 손가락이 반가쇠에 걸렸습니다. 덕팔은 쇠몽둥이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칠성이 공포에 질려 덕팔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 마라. 넌 할애비가 지킨다. 덕팔은 칠성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독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독사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낄낄거렸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이제 얌전히 죽어라. 독사가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핑! 하는 소리와 함께 독화살이 칠성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화살은 칠성을 향해 정확히 날아갔습니다. 칠성이 피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덕팔이 몸을 비틀어 칠성을 감싸 안으며 자신의 등을 독사에게 내주었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화살이 덕팔의 등, 날개뼈 부근에 꽂혔습니다. 덕팔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거대한 몸이 휘청하더니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칠성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 독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하하, 꼴 좋다. 역시 늙은 가죽이라 뚫기 쉽구만. 그 화살엔 독이 발라져 있어서 곧 몸이 마비될 거다. 천하장사. 웃기고 있네. 독사는 쇠뇌를 던져버리고 허리춤에서 칼을 뽑아들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쓰러진 호랑이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였지요. 주변에 쓰러져 있던 왈패들도 하나둘씩 일어나 비틀거리며 덕팔을 포위했습니다. 끝이다, 영감. 독사가 회심의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고개를 숙이고 있던 덕팔의 어깨가 들썩이더니 낮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크흐흐, 뭐야, 실성했나? 독사가 멈칫했습니다. 그때 덕팔이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아닌 여유로운, 아니 섬뜩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덕팔은 등 뒤로 손을 뻗어 꽂혀있던 화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볍게 툭 하고 뽑아냈습니다. 이게 뭐냐? 가시냐? 덕팔이 화살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화살촉 끝에는 피가 거의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화살은 덕팔의 살을 뚫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50년 내공으로 단련된 강철 같은 등 근육에 막혀 튕겨나온 것이었습니다. 독이 퍼지기도 전에 근육이 수축하여 독의 침투를 막아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설의 금강불괴라 불리던 육체였습니다. 가려우니 긁지 마라, 애송아! 덕팔이 무릎을 펴고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에 독사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럴 리가. 독화살을 맞고도 멀쩡하다고? 내 놈이 쏜 건 화살이 아니라 내 잠자던 성질을 건드리는 불씨였다. 독사는 공포를 떨쳐버리려 괴성을 지르며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습니다. 죽어버려. 하지만 덕팔은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독사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칼싸움을 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씨름판에서 굴러먹은 장사였습니다. 덕팔의 두 손이 독사의 허리춤에 매인 비단띠를 덥석 잡았습니다. 씨름의 기본 자세, 삿바잡기였습니다. 내 놈이 힘을 아느냐? 진짜 힘은 칼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법이다. 덕팔은 다리에 힘을 주어 땅을 움켜쥐듯 섰습니다. 독사는 허리를 잡히자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칼을 휘두르려 해도 중심이 무너져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거 놓으란 말이야. 독사가 덕팔의 등과 어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버둥 쳤지만 덕팔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팔은 독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린 놈이 힘만 믿고 까불다가 임자 제대로 만났구나. 내 오늘 내 놈에게 세상이 넓다는 걸 가르쳐 주마. 덕팔의 팔뚝에 굵은 핏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으라차차차.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덕팔이 허리를 튕기며 독사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독사의 몸이 깃털처럼 가볍게 허공으로 솟구쳤습니다. 으악! 살려줘! 독사는 공중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이미 덕팔의 소나귀에 잡힌 물고기 꼴이었습니다. 덕팔은 독사를 머리 위까지 들어 올린 채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씨름의 들배지기다. 덕팔은 그대로 허리를 숙이며 독사를 바닥에 매다 꽂았습니다. 쾅! 투기장 바닥에 깔려있던 두꺼운 화강감 판석이 쩍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피어오르고 독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독사는 눈이 뒤집히며 거품을 물고 기절해버렸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투기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단순한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과 힘, 그리고 분노가 합쳐진 완벽한 한 방이었습니다. 덕팔은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후련해 보였습니다. 휴, 30년 만에 써먹었더니 허리가 좀 뻐근하구먼. 두목인 독사가 처참하게 패배하고 기절하자 남은 왈패들은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덜덜 떨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어르신.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덕팔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다시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였습니다. 천하장사의 모습에서 다시 동네 돗자리 영감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내가 늙어서 무리했네. 덕팔은 바닥에 떨어진 독사의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국밥집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기절한 독사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이건 주인한테 돌려주마.
그리고 다시는 이 장터에 얼씬거리지 마라. 내 눈에 한 번만 더 띄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왈패들은 머리를 땅에 박으며 명심하겠습니다를 연발했습니다. 덕팔은 칠성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자, 칠성아. 할미 기다리시겠다. 칠성은 덕팔에 투박하고 큰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덕팔과 칠성이 투기장을 빠져나간 직후 뒤늦게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칠성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김서방이 관아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포졸들을 이끌고 온 강포교는 70줄에 든 늙은 포교로 덕팔의 정체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옛 친구였습니다. 강포교는 난장판이 된 투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문짝, 금이 간 바닥, 여기저기 널브러져 신음하는 왈패들, 그리고 거품 물고 기절한 독사까지. 폭격이라도 맞은 듯한 참상이었습니다. 허허, 이 영감, 기어이 사고를 쳤구만. 강포교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젊은 포졸이 눈을 휘둥그레 뜨며 물었습니다. 포교님,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한 겁니까? 무슨 괴물이라도 쳐들어왔습니까? 괴물 아니지. 호랑이가 다녀간 개야. 잠자던 호랑이 코털을 건드렸으니 이 꼴이 났지. 강포교는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놈들을 싹 다 묶어서 관아로 압송해라. 이놈들 현상금만 해도 꽤 되겠구나. 그는 덕팔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마덕팔이 아직 녹슬지 않았구먼.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다. 강포교는 덕팔이 벌인 일을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왈패들은 죄가 많아 옥살이를 피할 수 없을 테니까요. 정의는 법보다 주먹이 더 빠를 때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덕팔과 칠성이 장터로 돌아오자 상인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미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 덕팔이 흑사파를 홀로 박살냈다는 영웅담이 장터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와, 덕팔 영감님 만세! 천하장사 마덕팔 만세! 사람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붕대를 감은 손으로 덕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맙습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별거 아닙니다. 그저 운동 좀 했습니다. 덕팔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특대 국밥에 수육을 산처럼 쌓아 덕팔 앞에 내놓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으니 평생 와서 드세요. 젊은 상인들과 짐꾼들은 이제 덕팔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나갈 때마다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장사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덕팔은 다시 장터 구석 자리로 돌아가 돗자리를 폈지만 이제 그는 초라한 돗자리 영감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덕팔은 새로 깎은 튼튼한 박달나무 지팡이를 짚고 칠성의 손을 잡은 채 장터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장터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흑사파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 덕팔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리도 안 아프고 힘도 센데 왜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거 없어도 잘 걷잖아요. 덕팔은 걸음을 멈추고 지팡이를 들어 보이며 윙크했습니다. 이건 걷는 도구가 아니란다. 그럼요? 철없는 놈들. 메타작하는 회초리지. 그리고 덕팔은 껄껄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호랑이가 발톱을 숨겨야 고양인 줄 알고 쥐새끼들이 모여들 거 아니냐. 그래야 한 번에 잡지. 에이, 할아버지는. 칠성이 까르르 웃으며
덕팔의 품에 안겼습니다. 노인과 아이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한 장터의 소음 속에 평화롭게 녹아들었습니다. 지팡이 짚은 호랑이는 오늘도 장터 한 구석에서 졸고 있는 척하며 세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전설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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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